노인 일자리 하면 아직도 월 20만원 조금 넘게 받는 공익활동만 떠오르시죠. 아침 일찍 나가서 추운 날씨에 서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그렇게 한 달 받는 돈이 고작 20만원 남짓입니다. 전기세 가스비만 내도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이게 최선이라고 이거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26년부터는 주 20시간만 일하고 월 13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인 인턴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월 20만원과 월 138만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10년이면 억 단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시던 경력을 살려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무 경험이 있으면 행정 지원, 급식실에서 일하셨으면 급식 지원, 운전을 오래 하셨으면 이동 지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괜찮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시작하면 70대 초반까지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공익활동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신청하면 훨씬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제도와 노후소득을 25년 동안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 상담을 수없이 해왔는데 정보 하나 몰라서 손해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노인 인턴제가 기존 공익활동과 뭐가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가 몇 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쌓으신 경험과 실력이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 발표 자료와 복지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실제 시행 시점에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 제도 이야기가 오늘 처음이신지 아니면 이미 들어보셨는지 여러분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래 해온 분 중에 큰누님처럼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박정자님 이야기인데요. 남편분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은 직장 다니면서 본인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는 걸 아시니까 차마 돈 달라는 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공익활동 일자리를 하시게 됐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수당은 21만 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가서 동네 공원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낙엽 쓸고 그렇게 서너 시간 일하고 돌아오시면 무릎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면 손가락 관절이 시려서 저녁까지 통증이 이어진다고요. 한 달에 21만 원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기세 나가고 가스비 나가고 통신비 나가면 거의 남는 게 없다. 병원 가서 약 한 번 타면 몇만 원 나간다. 그러면 그달은 고기 한 점 못 사 먹는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핑계대고 안 나간다. 이게 박정자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중에 제가 준비 중이던 노인 인턴제 정보를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월 138만 원, 그것도 예전에 사무실에서 일하셨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면 어떠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순간 박정자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경력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쓸 곳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박정자님은 젊었을 때 구청 민원실에서 15년 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서류 정리하고 민원인 응대하고 컴퓨터로 자료 입력하는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육체 노동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월 138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계산을 해보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기본 생활비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아이들 명절 때 용돈도 줄 수 있고, 손주들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자녀한테 짐이 아니라 아직도 당당한 부모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72세 이상호님 경우인데요. 선배님은 평생 운전을 하셨습니다. 회사 차량도 몰고 택시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장시간 운전이 부담스러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만 있게 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 되면 또 TV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마누라한테도 잔소리만 듣고 본인도 우울해지더랍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싫으시대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을 알아보셨는데 월 20만 원 받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냄새도 심하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참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노인 인턴제 이야기를 듣고 운전 경력을 살려서 학교 통학 지원이나 노인 이동 지원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주 2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 138만 원이면 마누라한테도 당당하게 생활비 드릴 수 있고 손주들 만날 때 빈손으로 안 가도 되고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할 때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냐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자님과 이상호님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공익활동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노인 인턴제를 알아두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소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준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몇 개월, 심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정자님과 이상호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 노인 인턴제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 20시간만 일하고도 월 138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정도 주 5일 근무 형태가 기본입니다. 기존 공익활동이 월 20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7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노후 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한국 내 여러 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이 확실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월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소득은 생활비에 직접적인 여유를 주는 수준입니다.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수준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69세 박정자님은 기존 공익활동으로는 월 21만 원 수당을 받다가 이런 구조의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셨습니다. 1년이면 1,6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예전 방식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월 138만 원이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저축이나 여가 활동에 쓸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내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형이신지 오후 시간이 더 편하신지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신지 메모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실제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까지는 괜찮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가장 컨디션이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제도 설계와 급여 수준은 정부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에는 고용 관련 부처나 복지 사이트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앞서서 단정 짓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큰 틀만 잡아두고 세부 내용은 공식 안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주 20시간 정도의 일이라면 건강과 생활 리듬에 무리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대상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거기에 더해 젊어서 하셨던 일과 연결되는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통 동일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10년 일하셨으면 행정지원 분야로, 급식실에서 7년 일하셨으면 급식지원 분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조사들을 보면 고령층의 경력을 그대로 살린 일자리가 새로 배우는 일보다 만족도와 지속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몸과 머리가 이미 익숙한 일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처음 배우는 일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60대, 70대에 새로운 일을 배우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시던 일을 다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72세 이상호님은 수십 년 동안 차량 운전 일을 하셨다가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운전 경력 증명과 면허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 통학 차량 지원이나 노인 이동 지원 같은 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루 4시간 정도 운전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하셨던 일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 중에 5년 이상 꾸준히 하신 경력이 무엇인지 표시해보세요.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재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해 두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리사 자격증, 사무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근로 이력이 없다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단기 알바나 다른 공공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종료 시점과 신청 시점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마무리하고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상시 또는 분기별로 모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창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 관련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령층 대상 정책 참여율을 조사해보면 정보를 먼저 알고 서류를 미리 준비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참여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시작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소문 듣고 몰려들면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처음에 빨리 신청하시면 선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69세 박정자님은 처음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셨지만 아들분과 함께 복지 사이트를 한 번만 연습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도 미리 문의해보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체크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지금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담당 부서 위치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복지 관련 공식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은 꼭 접속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동네마다 담당 인력이 다르고 안내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렇게 들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믿지 말고 반드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친구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도 내가 송파구에 살면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정확합니다. 노인 인턴제의 강점은 직무가 다양하고 대부분 예전에 하시던 경력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돌봄, 행정지원, 안전관리, 급식지원, 환경정비, 교육지원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고령층에게 맞는 일자리의 기준은 고강도 노동이 아니라 중간 강도의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단순히 몸만 쓰는 일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일하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68세 김명자님은 예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노인 인턴제로 학교나 복지시설 급식 지원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몸은 예전만 같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4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정도만 골라보세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 서류 정리를 잘하는지, 사람을 챙기는 일이 즐거운지 등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자리가 나왔을 때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돌봄 쪽이 맞는지, 사무 쪽이 맞는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아무리 급여가 좋아 보여도 내 건강 상태와 맞지 않는 일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관절, 허리, 시력, 청력 등 본인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고 무리한 업무는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계단 오르내리는 일을 피하고 허리가 안 좋으면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피하는 식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 중심의 공공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나 이미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은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정 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지와 노동제도가 겹치는 지점에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원했다가 나중에 탈락하거나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 간 관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71세 최성호님은 현재 공공근로와 비슷한 사업에 참여 중이셨는데 노인 인턴제에 관심이 생겨 문의를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두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가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장은 공공근로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 인턴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지금 받고 계신 각종 급여와 참여 중인 사업을 종이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상담 창구에 가져가서 노인 인턴제를 신청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위에서 이건 무조건 손해다, 무조건 이득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친구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노인 인턴제는 돈을 버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건강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외출과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생각만 많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고령층의 규칙적인 사회활동이 우울감 감소, 인지 기능 유지, 수면 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과 사회활동이 함께 있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고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69세 박정자님은 집에만 있을 때는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걱정하는 말만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규칙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급여까지 받는 상상을 하시면서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손주들 만날 때도 당당하게 용돈 쥐어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으시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앞으로 활동 시간으로 쓰면 좋을 때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하실 때 이 시간대에 맞는 자리를 우선으로 보시면 몸과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면 오전 일자리를, 오후가 편하시면 오후 일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피곤함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필요하면 가족의 응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적응 기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턴제의 큰 틀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이 제도를 내 삶에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주제 노인 인턴제를 내 인생 설계에 연결하는 실전 전략 7가지. 실제 선발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과거 경력과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자리를 추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입력되는 가장 기본 자료가 바로 내가 살아온 일의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대충 적으면 중요한 경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5년 이상 꾸준히 하셨던 경험이라면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20년 전 일도 경력은 경력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적어두세요. 지금 집에 있는 옛 명함, 재직증명서, 자격증, 수료증 등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연도별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A사 용지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신청서 쓸 때도 상담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어디서 무슨 일 했는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땠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5세 정미숙님은 집에서 옛날 서랍을 뒤지다가 30년 전 명함을 발견하셨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일했었지 하고 기억이 되살아났대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경력을 쭉 정리하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돌봄, 급식, 안전관리,
행정 지원 등 여러 직무에서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 이수가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따두셨던 자격증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자격증 지금 꺼내보세요. 유효기간이 지나 있거나 최근 몇 년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전혀 없다면 추가 교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과정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교육이면 괜찮은데 몇 주씩 걸리는 교육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집에 있는 자격증 파일을 꺼내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자격증 이름, 발급 연도, 현재도 유효한지 간단히 메모하시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교육기관에 전화해서 갱신 방법을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만료됐다면 갱신 교육받는데 며칠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시는 겁니다. 70세 강순자님은 20년 전에 딴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간단한 보수 교육만 받으면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더래요. 교육비도 얼마 안 들고 이틀이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셨답니다. 주 20시간이라는 숫자만 보고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실제로는 이동거리나 서 있는 시간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형태마다 몸에 주는 부담이 다릅니다. 같은 4시간이라도 앉아서 하는 일과 서서 하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관절 질환, 심장 질환, 허리 통증 등이 있는 분들은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을 1시간 정도 걸어보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움직임까지 편안한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 병원에서 들은 주의사항을 떠올리면서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스스로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리 조심하라고 했으면 허리 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67세 이정숙님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고를 때 1층에서 하는 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알아보셨어요. 급식 지원보다는 행정 지원 쪽이 본인한테 맞겠다고 판단하셨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허둥지둥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연락처가 자주 바뀌거나 통장 명의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인 경우 선정 후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장과 전화번호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가족 통장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통장, 신분증,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한 곳에 모아 두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연락처에 주민센터와 관련 부처 콜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문의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급할 때 전화번호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미리 저장해 두세요. 64세 김철수님은 서류 정리를 미리 해두셨는데 실제 신청할 때 너무 편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저것 찾느라 난리였는데 본인은 파일 하나만 들고 가서 바로 제출하고 왔대요. 준비된 사람이 유리합니다. 노인 인턴제를 통해 일하게 되면 집안의 일정과 역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손주 돌봄, 가사 분담, 가족 모임 시간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가족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과 상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일정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몸 상하실까봐 말리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식사 자리나 주말에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내가 일하고 싶은 이유,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싶은지, 혹시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돈 벌어서 당당해지시는 게 좋다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66세 박철호님은 가족회의를 열어서 노인 인턴제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처음엔 마누라가 몸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주 20시간이면 무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월 138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다 찬성했대요. 노인 인턴제는 통상 6개월 단위 계약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노후 10년의 소득 계획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10년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처음부터 10년을 다 채우겠다고 마음먹기보다는 6개월 단위로 내 몸 상태와 생활 변화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장기만 보고 무리하다 보면 중간에 크게 지칠 수 있습니다.
6개월 해보고 괜찮으면 또 6개월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합니다. 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몇 년 정도까지는 일하고 싶은지 먼저 써보세요. 그리고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단계별로 소득 목표와 생활 계획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중간에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준이 생깁니다. 1년 차에는 적응, 3년 차에는 저축 1,000만 원, 5년 차에는 손주 학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정책과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름이나 세부 조건, 예산 규모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한 번 들은 정보에만 머물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시작하는 제도지만 2027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 카페나 지인들의 말만 믿고 움직이다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친구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 게시판, 복지 관련 공식 사이트, 공공 채널을 한 번씩 둘러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장이나 달력에 적어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 줄 쳐놓고 이날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표시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점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면 좋을지 마무리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노인 인턴제를 중심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준비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월 20만 원대 공익활동, 힘든 업무, 낮은 자존감만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흔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 20시간만 일하고도 월 13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하셨던 경력과 자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노후에도 선택지가 없다, 몸만 힘들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생각에 갇히면 좋은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정보와 준비는 내 경력을 다시 정리하고 몸과 마음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소득 활동을 이어가며 자녀와 더 당당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소득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월 138만 원이면 1년에 1,60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놓치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비에 쓸 수 있는 여유, 건강관리에 쓸 수 있는 비용, 손주들에게 선물 하나 더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릴 때마다 미안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눈치 보게 됩니다. 월 20만 원 받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서서 일하다 보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돈은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고 준비했을 때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월 138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면 기본 생활비에 숨통이 트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걱정 안 하고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때 눈치 안 보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내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일하게 되면 건강과 마음에 동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서 동료들 만나고 수다 떨고 웃으면서 일하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면서 내 경험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당당해지고 손주들한테 용돈 쥐어줄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한턱 쏠 수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평생 경력과 자격증을 연도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몇 년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적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바로 앞으로 노인 인턴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첫 번째 준비물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두셔도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명함, 재직증명서, 자격증 같은 것도 함께 찾아서 한 파일에 모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주민센터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복지 사이트도 한번 접속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만 해두셔도 나중에 신청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 인공지능 기반 적합도 평가에서 내 강점을 잘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좀 더 실질적인 준비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지, 자격증이 여러 개면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는지 이런 실전 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내 이야기 같으셨는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떠오르셨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구성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